안녕하세요. 요즘 DC 인사이드에 굉장히 그 부정선거의 원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것은 그 DC 인사이드의 글을 가지고 어느 우파 지지자분이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글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일종의 재편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하게 된 것은 중국몽의 일환이다. 2050년도 한반도가 되면 2050년도가 되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모두 중국 손에 들어가서 적화 통일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넘어간다 그러면 일본하고 시진핑하고 관계가, 아베와 시진핑하고 관계가 겉으로는 나빠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좋고, 아베라는 인물은 트럼프가 선거에 승리했을 때도 미국 민주당 후보를 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민주당의 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해 보면 아베라는 사람이 비록 일본 우익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세계화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합쳐서 그 블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우선 한국의 정치세의 실세는 누구냐? 홍석현과 김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재인, 윤석열, 이준석, 홍준표, 황교안, 김용호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이 두 사람이 이 리드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이준석하고 정규재, 이 사람은 친박이었는데 어쨌든 이병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김무성 쪽 사람들이 이제 김무성 쪽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행동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드루킹을 이용해가지고 문재인이 당선됐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 행동대장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부정선거의 근거가 자료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고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런 규모와 조직을 가지고 부정선거 한 적이 과연 과거에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국 공산당이 이제 주도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겁니다. 제품을 똑바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맨날 퇴짜 맞는 중국의 그 상품 생산성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그래도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 되는데 속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부정선거를 하고, 자 부정선거 했어 그러니까 공산당을 따러 이러면은 많은 그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규모나 그 방법에 있어서 이미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주도를 했다니까 이것은 분명히 재선거를 하고 조직
방식을 바꾸고 뭐 문재인이 해야 할 만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지금 홍석현 씨가 주도하는 여시제라는 거는 시대 조류에 맞춰 나가자라는 뜻이래요. 이건 장점인, 이 사람은 상하이방 사람인데요. 아무튼 그런 뜻으로 시진핑도 즐겨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튼 나왔다는 거죠. 근데 과거 시대에 비해서 이상하게도 최근에 들어서 그 중국의 사자성어를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노무현 시대를 지나서는. 그것도 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저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할 거 있으면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데가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보세요. 이 문재인을 갖다가 이분이 문재인을 갖다가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다가 그렇게 입력을 됐대요. 조선족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안에 들어간 조선족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밝힌 것은 반크라는 단체 아시죠? 반크가 밝혔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부랴부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지워졌답니다. 이만큼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런 거예요. 자기한테 플러스 되면 취하고 안 그러면 버리고 막 이런 사고방식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 추구적인 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성 또는 뭐 매너 또 다른 쪽을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홍석현 씨는 딥스테이트 조직으로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딥스테이트라는 건 미국 민주당의 미국 내에 있는 조직을 말하고 전 세계의 지금 세계 통제화를 하려는 그런 세력을 딥스테이트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 딥스테이트에 들어있는 그 유명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인데 거기 3극 위원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부회장도 했다고 그럽니다. 홍석현 씨가. 그러니까 그냥 세계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중국화냐 세계화냐 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나간다. 이거는 공정성은 이미 없는 거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진짜 홍석현 씨가 중앙 매스컴을 쥐고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잖아요. 왜냐하면 손석희가 최순실의 그 태블릿 PC를 등장시켜가지고 막 그 뉴스화하고 크게 그것이 보도되고 한국에는 그것이 막 도배를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더라도 중앙 매스컴 홍석현 씨가 지금 실세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문재인 이 정부에서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조금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 디지인사이드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윤석열은 최동욱 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최동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무현의 바다 이야기를 덮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끌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찟하죠. 그리고 그 최순실 특검 팀장까지 해가지고 박근혜를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이 수사를 했을 때 변창훈 검사하고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자살을 당했는지 타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얽힌 사실, 즉 박근혜를 탄핵한 인물의
그 법적인 그 수사를 했던 것이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동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뭐 생긴 것도 좀 약간 비인간적으로 생기긴 했죠. 근데 남상욱 대우건설 사장, 또 부산시장 정몽헌, 이거 진짜 기억이 나요. 현대아산 회장 등 최동욱 수사만 받았다면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참 섬찟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2일, 그러니까 어제자 뉴스죠. 한겨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확한 보도를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것은 윤석열 총장 보러 현재 부정선거를 덮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겨레도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끄집어냈던 그 윤석열도 접대했다는 그 부분을 잘못 보도된 거다. 그래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그 한겨레의 스탠스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보러 하나의 그래 당신도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빨리 덮어줘. 그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의 암시를 준 거라는 거죠. 어떻게 중요한 그 언론사에서 이런 식의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